뭐 유익한 얘기들 많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비님 뭐 저희 뭐 사전에도 좀 약간 질문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8월 2일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2616.47 연중 고점 기록한 다음에 중간에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재차 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3달 정도 이제 하락장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그쵸. 조정이고.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조정 뭐 나온 사유들 보면은 이제 뭐 금리 급등 그리고 뭐 이제 중동 전쟁 이렇게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연말까지는 네. 좀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. 일단 뭐 9월 달부터 이제 조정 장세가 시작이 됐었는데 네.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 저는 뭐 금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9월 중순부터 해서 오르기 시작을 했죠, 다시. 네. 어제 기준으로 4.9%를 살짝 넘어섰고 지금 선물 보니까 한 4.95%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대략 한 5%를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. 그렇게 되면 사실 금리가 그 이상으로 더 치솟는 거는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, 그래서 오히려 이제 5%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5%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조금은 그런 과도하게 좀 국채 금리에 대한 숏 비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조금 더 반등을 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전쟁 이슈가 저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. 근데 뭐 바이든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뭐 방금 전 기사도 제가 접하니까 뭐 아직 전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유가를 건드리게 되면 또 유가가 지금 최근에 조금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들은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우려들을 또 나타낼 수 있고, 그러한 부분이 또 이제 금리를 한번 또 올릴 가능성까지는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5%가 넘어가면 일단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, 만약 유가가 여기서 급등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% 이상에서 그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. 네,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11월 달, 12월 달 사실 미국의 CPI,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측을 해보면 사실 최근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있을 것 같은데,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뭐 11월, 12월 국채 금리들이 조금 내려오면서 그런 CPI가 소폭 내려가는 모습들, 그거에 대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해준다면 조금은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. 이제 전쟁이 조금 더 확전이 되거나 해서 이제 유가를 건드리게 된다면은 이제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시장의 조정이 좀 더 연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, 뭐 다행스럽게 뭐 전쟁이 확산이 추가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뭐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가면서 좀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금리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서 증시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렇죠, 네. 네. 근데 그 두 개 중에 어떤 시나리오를 조금 더 사실 염두에 전쟁 두세요? 이슈는 네.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 네. 저는 11월, 12월에 미국의 CPI는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. 네. 최근에 가솔린 가격들이 떨어지는 모양새들이 확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네.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쟁 이슈가 아니다. 뭐 전쟁 이슈를 배제하면 저는 조금은 반등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. 네.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는 않고 있고, 네, 그 부분까지는 뭐 확산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일단 저는 뭐 조금은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9월 중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서로 말씀할 때 그때도 약간 조정장이었었는데 최근 뭐 2, 3주 정도는 이제 매매를 아예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뒤 한 달은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해요. 네. 최근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
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미용기기 회사들의 네. 하락폭이 좀 커졌었고, 네, 그리고 그나마 잘 이제 버텨주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였는데, 사실 제 포트에서의 움직임은 뭐 없습니다. 네, 좀 없었던 편이고. 네. 없던 편이 아니라 없습니다. 네. 반도체 비중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, 미용 쪽 섹터는 추가적으로 좀 사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, 오히려. 네네. 네. 그래서 포트 변화는 없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,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, 하이닉스